반갑습니다. 운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역학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뭐냐? 갑자기 또 문자가 어렵죠. 이거 쓰니까 갑자기 또 이게 또 괜히 들어왔다 못 들어올 수업 들어왔다 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바뀔 역자죠, 그죠?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체계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학문성을 통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역학이다. 그래서 이 역학이라는 어떤 큰 우리가 학문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운명이라는 걸 우리가 뭐 수없이 그죠? 이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되죠. 이 운명.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어떤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소위 팔자소가이다 이런 말 하고 흔히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것이 뭔가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느끼고 살지만 저게 이제 어떤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느냐, 어떤 원리로 이렇게 오느냐, 이런 거 우리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접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역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운명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기운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쭉 이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머리 아프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나도 운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것저것 하다 운명학 서적의 그 대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역학이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그 학문 체계 속에서 접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원리들이 바로 역학에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걸 느끼고 살아가지만 사실 운명이라는 건 정말 있을까? 정말 있을까? 그럴까? 아니다. 운명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초창기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막 그렇게 이렇게 역학적으로 뭔가 운명을 잘 분석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이 문지방에서 방 안으로 들어갈지 도로 뒤로 나올지 맞춰봐라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 운명학의 어떤 그 요체는 아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이 뭐예요? 이 문틀을 붙잡고 있죠, 그죠? 문틀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붙들고 발을 디딜까 말까, 그죠? 자, 디딜까 말까 맞춰봐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안 디딜 것이다 하면 디딜 거고, 그죠? 디딜 것이다 하면 안 디딜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못 맞췄으니까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틀린 말이다. 그죠? 운명은 없다.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문지방에 다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올 것이다 하면 발 빼보고, 그죠? 나갈 것이다 하면은 짚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일에 관한 어떤 것을 일일이 다 캐묻는 어떤 것이 이 역학이나 운명학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맞춰봐라 이러죠. 맞춰봐라. 내가 발을 짚게요 말게요, 그죠? 그거 잘 맞추면은 뭐냐면 점을 잘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운명학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개별적인 인간의 의지에서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인간의 의지로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서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있죠, 그죠?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루어진다. 자, 꿈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놈은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놈은 늦게 이루어지더라. 노력은 뭐예요? 똑같이 했다, 똑같이.
똑같이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강의실 다 듣고 했는데 시험 쳐보면 점수가 다 다르죠. 왜 달라요? 예, 그 물론 노력이라고 하는 일단 차이 나겠죠, 그죠? 자, 꿈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그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같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는데, 그죠?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한 번만에 쳐서 한 번만 보는 사람도 있고, 10번, 9번 쳐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또 동일한 노력이라든지 환경을 가지고 있긴 한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의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점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또 뭐 역학적으로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의지의 어떤 한계점에서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되더라. 자, 이때에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대요. 플러스 알파가. 그죠? 이 플러스 알파를 이제 막 캐묻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있더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운명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뭐 이론적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무언가 인과 법칙이 있다. 뭔가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죠, 그죠? 원인 결과가 인과 법칙이라는 것이 자연의 큰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죠? 인과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얼굴에 열을 받아. 그럼 열받게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열받게 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푸석푸석하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푸석푸석한 것은 어제 잠을 못 잤든지, 어젯밤에 뭔가 제대로 뭡니까 휴식을 취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인과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크게 부여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크게 부여되는. 그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연의 변화 속에서 뭐냐면은 계절의 순환이 있죠. 그죠? 계절의 순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하루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밤과 낮이다. 밤과 낮. 그죠? 밤과 낮이 오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엎어졌다. 왜 엎어졌느냐? 밤이라서 그랬다. 어두워서 그랬다. 그죠? 그러면 그 뭔가 엎어진 이유가 똑같은 장소로 가는데 낮이었다면 뭐예요? 훤하니까 안 엎어지겠죠? 안 엎어지는데 밤이니까 뭐라고요? 잘 안 보이니까 엎어지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뭐냐면 자연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을 하면서 무언가 이 플러스 알파에 영향을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는 인간 의지죠, 그죠? 길을 걸어간다 이거예요. 길을 가는 건 인간 의지에 의해서 발을 띄겠느냐, 맞겠느냐 이런 건 점치면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걸어간다 이거예요. 걸어가는데 턱 하고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이유는 뭐냐? 어두워서 그랬다. 잘 안 보여서 그랬다. 자, 이것이 이제 밤이 그랬다 이거죠. 밤이.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 무엇이라고요? 그 개인의 그 의지에 의해서 뭔가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더라. 이것이 이제 뭔가 운명이 외부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정밀하게 쭉 이렇게 꿰뚫어 놓은 것이 바로 운명학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씨앗이 갑시다. 어떤 씨앗이 있을 때 이 씨앗이 차가운 겨울을 만나서 흙 속에 이렇게 좀 파묻혀 있다 칩시다. 이렇게 파묻혀 있을 때 이 씨앗은 뭐예요? 꽃이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겠죠, 그죠? 꽃씨의 꿈은 뭐다? 꽃이죠, 그죠? 꽃씨의 꿈은 꽃이다. 꽃씨의 꿈은 꽃이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은데, 자, 이 꽃씨의 꿈이
꽃이다 이게. 그죠? 꽃이 되고 싶은데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꽃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러니까 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죠?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 환경은 뭐 어디서 왔느냐? 말 그대로 큰 의미의 운이에요, 운. 그래서 운이 있다, 다 의미만 하죠, 그죠? 참, 그놈 그거 아니야. 운 좋다, 이래. 운 좋다는 게 뭐냐면은, 예, 피어봐야 땅바닥에서 몇 센치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조만하게 피는 꽃인데, 예, 이렇게 조만한 꽃도 어떻게 해요? 큰 해바라기, 겨울에 해바라기보다 봄을 만나면 뭐가 좋다고요? 조만한 채송화가 좋다 이거예요. 어느 게 더 멋져요? 해바라기 씨가 멋져요? 채송화가 멋져요? 예, 당연히 채송화. 이게 말 그대로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야, 정말 저 머리 가지고 돈 버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또 우리가 인간성, 예? 인간성 보면, 야, 저런 인간성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왜 작은 꽃도 되느냐? 뭐냐면 꽃이 필 수 있는 무엇을? 환경을 주었기 때문이다. 꽃을 피울 수 있는 뭐가 왔기 때문이다. 운이 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 운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가 왔다? 때가 왔다는 말 하죠. 그죠? 때가 왔다. 그래서 그 때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운을 잘 만났다는 말이고, 이 운은 결국 뭐라고요?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큰 어떤 자연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운이 왔다, 때가 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운과 때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을 우리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도 엄청나게 머리 쥐뜯으며 고민했겠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막 그냥 배만 모르고 등 따시고 사는 이런 것만 했다면, 그때 그런 것만 고민했다면 그냥 밥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만 고민했겠지만, 그때도 뭐냐면 우리 같이 뭐냐면 인생이 뭐냐, 뭐 틈만 나면 뭐 우주가 어떻고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피나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때가 오고 가느냐, 어떻게 밤낮이 오고 가느냐.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뭐냐면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관찰하고, 그죠? 왜 별이 저렇게 떠서 돌아갈까? 첨성대 가보셨어요? 첨성대 가면 그 사람들 뭐 그 별들에게 물어봐잖아요, 그죠? 첨성대 그 내용 자체가 별들에게 물어봐라.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를, 그죠? 그게 이제 그 뭔가 원인이 별들에게 있는지 기후에 있는지 어떤 또 계절의 순환에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많은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별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별을 누가 만들었다 했던 누가 과학자 그러면 그죠? 빅뱅이라 해서 빵 터져가지고, 그죠? 우주가 빵 터져가지고 어느 날 팽창 운동을 하고 블랙홀 들어보셨죠?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설이 나름대로 이제 증명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 별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럼 이 빅뱅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건 알 수 없으나, 그건 알 수 없으나, 그러면 성경책에 답이 딱 나와 있죠. 하느님은, 하느님이 다 만들었다, 이미.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하느님은 누가 만드냐? 이러면, 그러면 또 말이 막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누가 만들었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다니는 뭐가 있더라? 패턴이 있더라. 방식이 있더라. 또 그것이 뭐라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기. 그래서 우리가 계절도 뭡니까? 딱 약 3개월 정도가 탁 지나고 나면 덥다 하다가 오동잎 떨어지죠, 그죠? 오동잎은 잎이 커요, 작아요?
그건 잘 모르시죠? 오동잎은 커요. 오동잎은 큰데, 이 큰 오동잎이 왜 빨리 떨어지느냐? 어떤 기운의 변화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주먹을 쥐고 따뜻한 물을 팍 집어보면 겉만 뜨겁잖아요. 그죠? 손바닥 딱 펴고 딱 집어보면 어떻게 돼요? 온 손 안팎이 다 뜨겁죠. 그죠? 그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 어떤 기운의 변화에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 넓은 오동잎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노래도 있죠. 오동잎 한 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오동잎 떨어질 때 뭘 알았다고요? 나는 가을 올 줄 알았다. 이미. 그래서 기온차가 좀 많이 나는 저 산사 같은 데 가면 있죠. 기온차가 많이 나는 그 산사에 올라가면은 이제 오동나무 같은 게 있으면 오동잎이 막 이따마하단 말이죠. 이따만 사람 손보다 큽니다. 이따마해요. 부채만 하거든요. 그놈들이 뭐예요? 따뜻할 때 쫙 펼치잖아요. 그죠? 찬바람 불면 어때요? 지가 제일 펼치면 제일 빨리 식잖아요. 그죠? 우리가 쭉 식힐 때 넓은 거를 확 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찬바람 맞으니까 제일 먼저 날리다가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동잎이 나오는 거죠. 솔잎은 어떻게 돼요? 솔잎은 가을바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소라. 겨울 된다. 뭐예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잎이 비좁죠. 그죠? 잎이 비좁단 말이에요. 비좁으니까 나는 손가락 하나만 담갔지롱, 그죠? 어떤 기운이 와도 춥거나 덥거나, 그죠? 춥거나 덥거나 그런 기운이 와도 나는 동그랗게 뭉쳐 있으니까, 그죠? 동그랗게 뭉쳐 있으니까 그 변화에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펼쳐진 놈은 많이 이 자연의 기운에 노출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동잎 떨어질 때 뭘 알았다고요? 가을 올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뒷날에 뭐예요? 밤 떨어지고 찬바람 불 때 나는 뭘 알았다? 겨울 올 줄 알았다 이거죠.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겨울 오고 나는데 그럼 계속 겨울이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겨울이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오더라? 어느 날 눈 사이에 뭐가 싹이 나고 있더라고요. 눈 사이에. 그러니까 그 매화가 상당히 방정맞은 거예요. 설중? 네, 설중에. 눈 속에 벌써 따뜻한 걸 알고 핵 하고 토기를 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봄의 기운이 오는 걸 알고 자연의 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봄이 가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니까 깨구리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죠? 뒷다리가 쭉 앞다리가 쭉 하면서 막 깨구리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다가 뭐가 와요? 이제 또 매미 소리 울새킨다 이래요. 매미. 그러면서 또 여름이 오고, 또 그 여름 가고 나면 늦여름 매미 들어봤습니까? 늦여름 매미가 목소리가 얼마나 처량한지 압니까? 시끄럽죠.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맨 마지막에 입추 지나가지고도 우는 매미가 있거든요. 입추가 지났다는 말은 뭐예요? 가을이 됐다는 거잖아요. 가을 됐는데도 아직도 땅에는 뭐 따뜻한 기운에 더운 열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삼복도 할 때 말복이 입추 지나서 있어요. 입추 지나서. 땅에 최고로 가을이 찾아와 보니까 아이고 더워라 해서 물러서 엎드린 거 가을이 이 초복이고 엎드릴 복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복이고 열흘 단위예요. 그 다음에 입추 지나고 말복이 들어오는데, 이 말복쯤에 우는 매미는 대단합니다. 막 엄청나게 울다가 끝에 보면 목소리 갈라진다니까. 하면서 목소리 갈라져. 여름 매미하고 늦여름 매미하고 초가을 매미 다르다니까요. 처음에 엄청나게 지가 막 크게 우는데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목소리가 싹 갈라지면서 마른 기침이 슬슬 나는 목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 계절의 기운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자연의 운동은 뭐예요? 매미 목소리도 달라지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초여름 매미는요, 우렁차요. 근데 이게 악을 쓰는 힘이 없다니까요. 매 하고 막 넘어가거든요. 막 매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목소리가 젖은 목소리가 난다니까요. 사람처럼 애기들도 뭐예요? 아무리 울어도 애기들이 목이 쉬어요, 안 쉬어요? 애기들은 목이 안 쉬어요. 아무리 울어도. 어른들은 막 조금만 떠들고 나면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막 하면서 그죠? 가고 막
조금 더 나이 들면은 뭐예요? 막 말 몇 마디 가면 칼락칼락 이라고 그죠? 예, 이게 이제 자연의 기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결국 오는 거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게 뭔가 어떤 기운의 어떤 순환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 존재가 뭔가 삶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다. 대자연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산에 봄산 다르고 여름산 다르고, 그죠? 가을산 다르고 겨울산 다르죠. 뭐가 제일 먼저 색이 다르고, 그죠? 꼬라지가 다르고, 부는 바람이 다르고, 그죠? 봄에 부는 바람 무슨 바람? 맞아, 산들바람 맞아. 예. 그 다음에 가을에 부는 바람, 가을산에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좋아요. 예. 가을 바람 좀 시게 불면 그 추풍이죠, 그 추풍. 예? 추풍의 낙엽이다. 예. 추풍의 낙엽, 그래서 추풍 낙엽이다, 그죠? 그래서 가을 바람 부니까 결국은 뭐라고 해요? 잎이 지더라. 그래서 똑같이 바람이 부는데 봄바람은 뭐라고요? 싹을 자꾸 솟아오르게 하고 똑같은 바람인데 가을 바람은 잎을 지게 하더라. 이것이 뭔가 자연의 기운적인 순환을 보여주는데 이 순환이 뭐라고요? 이 여름 가고 나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죠?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순환하더라고요. 순환. 그 순환과 동시에 또 뭘 가지더라? 순환과 동시에 이것이 뭐 여름 6개월 가고 뭐 가을 2달만 하고 이게 아니고, 그죠? 뭐 가을 2개월, 겨울 1개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 3개월씩 뭐라고요? 자연의 그 기운적인 순환인데 이 폭이 어떻게 일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걸 가져요? 5마디 뒤에는 다시 이게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4분의 4박자, 그죠? 딱딱딱딱, 딱딱딱, 이래요, 그죠? 그럼으로써 뭐가 나와요? 주기성. 주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게 학문적으로 뭔가 접근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만약에 주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봄 다음에 여름 오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봄 길이가 짧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여름 길이가 한참 길 수도 있다면 이게 무한대로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다시 돌아서 봄이 올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름도 유한하고 가을도 꼭 오는데 유한하고 겨울도 꼭 오는데 유한하더라. 그 한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정이 있으니 결국 이 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그 주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인간의 운명을 밝힐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고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이제 쫙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흘 단위로 우리가 뭐냐면 일순이라는 순. 그래서 중순, 초순, 하순이라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 초순은 뭐예요? 초하루부터 그 10일까지, 그죠? 그 다음에 중순은 11일부터 20일까지. 뭔가 이 하나의 그 순으로서의 뭔가 공통성이나 주기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몇 개월? 1년 12개월, 그죠? 12개월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 이런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다 알긴 아는데 도대체 써볼 줄을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그죠? 이것은 이제 역학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우리가 순환과 주기, 그리고 그 주기율 표가 뭐냐면 주기율 표가 이런 하나의 순이고 그 다음에 월이고 그 다음에 이런 12개월이고 또 연이다 이거죠. 1년, 그죠? 하나의 해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달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순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루가 있더라. 자, 하루 중에도 뭐가요? 딱 24시간마다 무엇이요? 밤과 낮이 오고 가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노트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 이 정도 제가 강의해야 되는데도 노트 할 게 있으면은, 그건 커져이 또 보충서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저 중급반 강의 가면요, 중급반 강의 가면 거의 노트 안 합니다. 전부 이렇게 발장 딱 끼고 있습니다. 발장 딱 끼고 수업도 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최대한 어쨌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수업 듣는 분들이 한 두어 번만 들으면 거의 천재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아, 선생님 수업은 노트를 할 필요가 없다. 딱 잘 들고 있다가 머릿속에 탁탁 접어버리면 돼요. 잊어먹을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잊어먹을 게 뭐 있어, 이게.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건 다 아는 거고. 얼마나 못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그렇게 이 공부는 뭐냐. 연필로 하는 공부가 있대요, 이게. 가슴으로 하는 공부는. 그래서 이게 참 이 어려운 공부면서 제일 쉬운 공부다. 알겠죠? 이게 가슴으로 공부를 하는 게 뭐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난 그때 정말 좋았다.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꼴도 보기 싫더라. 근데 그 꼴도 보기 싫다가 또 뭐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어떻게 돼? 왜 작아지는 거야?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고 왜 작아지느냐? 내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뭔가 마음으로 내가 이론으로 설명 못하는 뭔가 기운 속에서 글만만 봤다 하면 이상하게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랬을까? 언제 텔레비 보고? 그게 왜냐면 우리가 그게 뭐냐면 음악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음악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은, 가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노랫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아주 고상한 가치를 말하든 고상하지 않은 말을 했든, 이게 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일종의 시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꼬이 보내드리오이다. 이게 어찌 보면 말이고, 좀 더 말을 잘 우리 운율에 의해서든, 뜻을 함축하든, 은유적으로 하든, 그죠? 해가지고 다듬어 놓은 말이, 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뭐냐면, 세상의 의미를 담은 말들이란 말이죠. 세상의 의미를, 여러 가지 뜻과 의미를 담은 말이니까, 이렇게 시를 만들었던 사람이나 노랫말을 만들었던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래요.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어떤 것을 가사들이 예를 들어서 가사들 중에 참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떤 가사 있느냐 이런 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런 말 나오고 그죠? 그게 어디 노래냐면은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맞죠? 맞죠? 그래서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뭘 마시요? 외로움 마시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뒤에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게. 그게 약간 보면 정신 이상자라는 그죠? 근데 그걸 볼 순간 우리 정신 이상자 하는 말을 생각 안 되죠. 그죠? 그 왜냐? 인간이 어떤 삶의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떤 공통의 감정, 공통의 어떤 상황, 이걸 말해줬잖아요. 이 공통의 상황이 결국은 뭐냐면 여기다. 이 변화 속에서 그렇게 웃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웃으면서 울 때도 있다. 그죠? 그것도 변화의 어떤 한 단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역학을 많이 하게 되면요. 어떤 그 사람이 쓰는 어떤 언어적인 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랫말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 터득되고, 또 많이 영향을 주었던, 어떤 그 역의 한 단면이라는 거죠. 어떤 변화의 한